자, 이번 시간에는 공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어 갭이라고 하고요. 공기의 간격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뭔가 한번 봅시다.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자로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전류 I가 흐르도록 이렇게 N번 감아주게 되면 앞에서 공부했죠? 여기에서는 기자력이 만들어지고 F는 NI에 의해서 기자력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뭐가 흐르게 됩니까? 자속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로를 통해서 자속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로의 우리 길이, 평균 길이는 한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서 그때의 길이를 이렇게 L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 공기의 간극, 즉 공극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가 공극이 없는 상황이고 그때 자기저항을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자기저항 R은 μs분의 L이죠. 자, 복습. 전기저항과 비교하기 위해서 전기저항은 얘는 Ks분의 L 이렇게 됐죠. K는 도전율, 형태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μ는 투자율 이렇게 해서 자기저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극이 없는 형태랑 공극이 있는 형태랑을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공극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공극은 이렇게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갭, 간격, 그 사이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고 얘는 공극이 없고 얘는 이만큼의 공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공극의 길이를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때 공극의 길이를 LG라고 하자고요. 왜냐하면 갭이기 때문에 갭 G를 이용해서 LG로 이렇게 표현해 봤을 때 자, 이때에는 자기저항이 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μs분의 L 이거의 투자율 그리고 면적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때에는 자기저항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때 철심의 자기저항 공극이 있는 상태에서 철심의 자기저항은 자, 잘 생각해 보면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길이는 이 전체 길이를 L로 봤기 때문에 그 길이에서 이 길이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심이 있는 길이는 전체 이 원의 둘레의 길이 L에서부터 이 길이 LG를 뺀 것이 지금 여기 철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극의 길이는 그대로 LG가 되겠죠. 그래서 철심이 있는 부분과 철심이 없는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하자 그 얘기입니다. 왜? 투자율이 다르니까. 여기는 공기에서의 투자율을 적용해야 되고 또 이 길이만큼은 이 철심의 투자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 공극이 있는 그때의 자기저항은 여기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기저항 요 값에다가 그 다음에 공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기저항을 각각 따로 구해서 이 둘을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철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자기저항은 우리 공식대로 분모에는 μs. 자, 이거의 투자율을 μ라고 하면 일단 μs 그대로 가고 길이만 달라졌으니까 길이 요거 L-LG 이게 바로 이 철심에서의 자기저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극에서의 자기저항은 이 공극은 공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공극의 자기저항은 투자율을 μ제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μ제로 S분의 또 이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 LG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공극이 있는 이 전체에서의 자기저항은 철심의 자기저항과 공극의 자기저항을 더해야 된다 그 얘기죠. 철심의 자기저항과 공극의 자기저항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철심의 자기저항과 그렇죠. 여기 공극의 자기저항 이 두 값을 더한 것이 이 공극이 있는 이 상황에서의 전체의 자기저항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 L-LG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때의 전체 길이에 비해서 이 공극의 길이는 사실 여기에선 좀 과장해서 그린 거지
사실은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m라고 하면 얘는 뭐 0.1cm 정도, 아주 이 길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길이는 사실상 1m면 100cm겠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얘는 뭐 0.5cm, 0.5 빼봐야 결국 얘는 99.5 정도 되니까 결국 원래 길이에서 공극의 길이를 뺀 거는, 즉 이거는 이 원래 공극이 없을 때의 전체 길이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거 공학적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근사값 기호로, 얘는 그냥 거의 L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근사값으로 L이라고 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결국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그렇다면 이때의 자기저항은 결국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저항, 즉 공극이 여기 없이 다 철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의 자기저항에다가 그냥 요 길이만큼의 공극에서의 자기저항을 더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응용되는 문제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공극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극의 문제는 결국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공극이 있을 때의 자기 저항은 공극이 없을 때, 그냥 여기가 다 철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때의 자기 저항을 일단 구한 뒤에 뭐라고요? 뮤 S분의 L이 되겠죠. 그런 뒤에 이 공극 이 부분에서의 자기 저항 뭡니까? 공기니까 뮤 제로 S분의 공극의 길이 LG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공극이 있을 때의 전체의 자기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뭐 약분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F는 알파이 뭐 이런 데서 얘를 적용해주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요걸 아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선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이제 기출문제에서 한번 이런 문제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극 문제는 자, 요걸 포인트로 해서 공극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저항과 그리고 공극에서의 저항을 더한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 공극이 있을 때의 자기 저항 값을 구한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짧지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